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가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을까요?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가 있죠. 처음에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걸 맞추지 못하는 스핑크스한테 잡혀먹죠. 현재 인류는 아마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후위기를 과연 지구는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앞으로 30억 명의 인류가 대도시로 나오면 과연 지구는 견딜 수 있는 것일까? 세 번째는 디지털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로는 수명 120세의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연금제도는 어떻게 되고 복지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콩고의 아프리카의 허브라는 콩고의 이 밀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 거대한 밀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의 돈을 넣어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 문제에 답하지 않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기후위기는 결국 물 부족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웠다 추웠다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결국 식량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빈번한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기후온난화 때문에 아프리카나 저기 이제 새로운 환경에 도달하게 되면서 질병이 창궐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 같은 것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의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에 어떻게 공동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30억 명이 대도시로 나온다고 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촌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0억 명이 대도시에 나오면 이 대도시는 기후 난민이 앞으로도 아시아에서만은 4천만 명이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도시는 너무 생활비가 비쌉니다.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저금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동차가 100대가 있으면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2.6대만 도로를 다니고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갔다가 퇴근할 때 차를 가져갑니다. 이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대도시를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50년이 되게 되면 에어컨 하나만 약 56억 대의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전력량의 규모는 인도와 중국이 현재 쓰고 있는 전기량 정도를 써야 합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를 이 대도시에 몰려 살게 되면 이 지구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뭔가 이제는 중소도시에도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과 의료와 일자리가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명 120세의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과거에는 60이나 65살에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80살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연금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100세를 살면 35년 동안 무슨 돈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EU에서는 연금 개혁을 하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오래 살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이 병원비가 전체 건강의료보험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의료비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까요? 120세의 인간이 탄생했을 때 이 지구는 우리는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연금개혁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인류의 과제일 것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망 사용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플랫폼 기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플랫폼은 독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부의는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편으로 키우면서 어떻게 분배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 하나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AI 요새 챗GPT가 세계를 관심 속에 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AI라는 것이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AI가 인류를 어디로 몰고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10%만이 정도만이 상위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이 참여해서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인가. 저는 생각의 힘이, 지혜의 힘이 세계를 바꾸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장면은 그리스의 플라톤이 만든 아테네 학당입니다. 하나는 이집트에 있었던, 이라크에 있었던 바그다드에 있는 지혜의 집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문명이라는 수레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려는데 시민이 우수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우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코라는 부다페스트에서 오픈 액세스 선언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논문들을 대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싸게 볼 수 있도록 오픈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대학교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쌉니다. 그러나 집에서 검색하면 엄청 비쌉니다. 이 오픈 액세스와 유네스코의 오픈 사이언스, 그리고 전 세계 의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 시민이 올바른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떤 법률을 만들고 있는지, 영국은, 프랑스는, 미국은, 아프리카는 어떤 법률을 만드는지 실시간으로 우리는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AI 기반의 피스컬 노트라는 것이 미국의 법률과 유럽의 법률을 입력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법률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줘야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1년에 1,400개의 국회의원이 여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본인들이 원하는 입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 7월부터는 유튜브로 생중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에서는 AI 기반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는 아르고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금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연금과 관련된 한국 국민들의 SNS의 반응, 연령을 높일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의 관심사가 하나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회가 갖고 있는 전체 지식 문서와 국가의 문서를 동시에 검색해서 정책의 질을 높이는 AI 기반의 정책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청문 관련해서는 영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쉽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AI로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GDP 성장의 신앙에서 끝내야 합니다. GDP는 성장하는데 왜 국민이 이렇게 살기 힘든가요? 저는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GDP 성장이 아니고 일자리가 있느냐, 소득이 늘어나느냐, 주택 문제가 해결되느냐, 보육과 교육 문제가 해결되느냐, 의료 문제가 있느냐, 노후연금은 불안함이 없는가,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받는다는 이 7개 행복한 인생의 7개의 지표를 가지고 저는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이 성적표만 보고 국회의원을 떨어뜨리면 되니까요. 이런 정치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나면 생각이 모입니다.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깁니다. 사상이 생기면 세상을 바꿀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천이라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에겐 보다 나은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